자, 윤정고모 세 번째 녹음입니다. 여덟 번째 챕터입니다. 그날 오후 윤정고모는 병원으로 갔다. 차에 오르기 전 그녀는 잠시 뒤를 돌아봤다. 햇빛이 차창에 부딪혀 반사되며 그녀의 얼굴을 잠깐 눈부시게 만들었다. 그 순간 그녀의 얼굴빛이 녹아 사라지는 것 같았다. 나는 마당 끝까지 달려가 손을 흔들었다. 고모, 빨리 나와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입술이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차가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갔다. 먼지 바람이 일었다. 그 먼지 속에 윤정 고모의 흰 원피스 자락이 한동안 남아 있었다. 그날 이후 집은 다시 조용해졌다. 며칠이 지나도 윤정 고모의 소식은 없었다. 어머니는 전화를 받을 때마다 목소리가 짧아졌다. 아버지는 담배를 더 자주 피웠다. 나는 물었다. 고모 언제 와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 손길이 왠지 낯설었다. 나는 그 손끝의 온기에서 이상한 불안감을 느꼈다. 아홉 번째 챕터. 며칠 후 저녁 무렵이었다. 부엌에서 어머니와 모처럼 찾아온 원주 사는 둘째 고모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문틈으로 그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제 곧 마지막이라더라. 윤정이 고생 많았지. 그 단어들이 공기 중에 흩어졌다. 나는 그 말을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안에 정적이 무서웠다. 열 번째 챕터. 몇 달 뒤 윤종 고모는 세상을 떠났다. 그날 아침 어른들은 말없이 상복을 입었다. 검은 옷과 흰 띠, 울음 대신 조용한 숨소리만 집안에 가득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집 뒤로 나가 축구공을 들었다. 공이 내 발끝에서 구르기 시작했다. 굴러가던 공이 돌에 부딪혀 멈췄다. 그 순간 어디선가 고모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동수야, 좋은 마음 잊지 말아라. 나는 발끝으로 공을 다시 찼다. 공은 낮은 탄력으로 굴러가더니 햇빛으로 들어갔다. 그 빛 속에 고모의 웃음이 스며 있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누군가의 손을 잡을 때마다 그 온도를 먼저 느꼈다. 따뜻한 손이면 마음이 놓였고 차가운 손이면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났다. 열한 번째, 버스가 도로 위로 달리고 있었다. 엔진의 낮은 진동이 바닥을 타고 내 발끝까지 전해졌다. 창가에 팔을 개고 앉은 나는 유리 너머로 멀어져 가는 들판을 천천히 바라보았다. 어릴 적 뛰어놀던 그 길, 여름마다 매미가 울던 뚝길, 그리고 윤종 고모가 내 손을 꼭 잡고 걷던 흙길, 그 길 위로는 이제 아스팔트가 덮였고 논이 있던 자리에는 창고와 철제 펜스 그리고 거대한 크레인이 들어서 있었다. 흙 냄새 대신 기름 냄새와 먼지 냄새가 섞인 바람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었다. 나는 작게 숨을 내쉬었다. 세상이 이렇게 변했구나. 한 세대가 지나고 나니 모든 것이 낯설었다. 어른이란 이름도 낯설었다. 삶의 무게와 시간을 어깨에 얹고 살아가는 누군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버스가 달리는 동안 내 마음 한가운데에서는 여전히 어린 시절의 그날 저녁이 조용히 깨어났다. 불고기 냄새, 미지근한 물소리, 고모의 손끝, 그리고 그 말. 동수야, 좋은 마음 잃지 마라. 며칠 전 고향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윤종 고모네 집이 곧 헐린다고 한다. 사촌 형의 말에 의하면 동수에게 남긴 봉투가 하나 있다고 했다. 밀봉되어 있어 사촌들도 뜯지는 않았다고 했다. 윤종 고모가 동수 물건이 있다고 하던데 찾아가라는 정갈이었다. 고향의 부모님들도 다 돌아가시고 이제 여동생이 부모님 그립다고 여가주택 일명 정원 있는 별장을 지어놓고 살고 있었다. 그 말 한마디 가슴 한 구석에 그리움이 솟구쳤다. 잊고 지낸 지 20년이 지났다. 무슨 물건이 있다는 건지 나는 알 길이 없었다. 어디 두었다는 말도 없고 사촌 형이 한마디만 그래서 무작정 가보기로 했다. 이미 고모부는 그 집을 떠나셨다고 했다. 이제 연로하셔서 큰아들 그러니까 사촌 형이 모시고 간 것이다. 그 집은 한때 네 식구의 웃음으로 가득했던 한옥이었다.
또 나의 그리움이 가득한 곳이기도 했다. 고모의 웃음소리가 눈물이 서린 그곳. 이제는 그 집이 허물어지고 그 자리에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나는 자가용 키를 손에 쥐었다 다시 내려놓았다. 운전해서 가면 너무 빠를 것 같았다. 오늘만큼은 천천히 그 시절의 기억 속으로 되돌아가고 싶었다. 그래서 버스를 탔다. 버스가 달리는 소리와 창문 부딪히는 바람의 진동 속에서 나는 마치 시간의 뒤편으로 거슬러 가는 기분이었다. 한참을 달려 고모의 집에 있던 마을에 도착했다. 마을 어귀에는 이미 굴착기와 철거 표지판이 서 있었다. 철거 예정구역, 영영 아파트 신축 공사. 흰 천막 사이로 한옥 지붕 끝이 조금 보였다. 기와는 색이 바랬고 담벼락에는 담쟁이 넝쿨이 말라붙어 있었다. 대문은 삐걱거렸고 문고리엔 녹이 슬어 있었다. 그 문을 미는 순간 바람이 스쳐 지나가며 먼지가 피어올랐다. 마당에 장독대는 반쯤 깨져 있었고 그 옆에 감나무는 여전히 서 있었다. 하지만 나무 껍질은 거칠고 감은 더 이상 열리지 않았다. 그 아래에는 오래전 신문지와 깨진 그릇 조각이 흩어져 있었다. 나는 천천히 마당을 지나 부엌으로 들어갔다. 부엌은 고요했다. 가스레인지 자리에 있던 옛날 어, 연탄 아궁이는 텅 비어 있었고 싱크대 위에 먼지가 가득 쌓여 있었다. 커튼색은 발에 희게 질려 있었다. 그곳은 사람이 떠난 자리의 냄새로 가득했다. 약간의 곰팡내, 그리고 오래된 나무 냄새. 나는 벽 한쪽의 얼룩을 바라보았다. 윤종 고모가 불고기를 굽던 자리였다. 그 얼룩을 보는 순간 마치 그녀의 그림자 그 위로 잠시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다. 싱크대 아래쪽 서랍을 열자 부스러진 나무 조각과 함께 먼지가 피어올랐다. 나는 손수건으로 입을 막고 서랍 속을 조심스레 뒤졌다. 그 안쪽에서 손바닥만한 한 작은 상자가 눈에 들어왔다. 나무로 만든 낡은 상자였다. 덮개엔 오래된 손때가 묻어 있었다. 작은 자물쇠가 걸려 있었다. 열쇠는 이미 녹슬어 있었다. 나는 조심스레 열쇠를 돌렸다.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상자가 열렸다. 그 안에는 하얀 수건 한 장이 있었다. 시간이 흘렀는데도 놀랍게도 수건은 깨끗했다. 햇빛 아래 은은히 빛났다. 나는 손끝으로 그 천을 펼쳤다. 모서리에 수놓은 붉은 실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수건을 조심스레 펼쳤다. 그곳에는 붉은 실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자, 동수. 처음에는 잘못 본 줄 알았다. 하지만 분명했다. 동수 앞에 자, 아들 자. 순간 손끝에서 심장이 뛰는 소리가 들렸다. 자, 동수? 아들 동수? 그 글자를 읽는 순간 가슴 한쪽이 싸늘하게 식었다가 다시 뜨거워졌다. 그저 장난처럼 혹은 오타처럼 지나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한 글자가 지금까지 고모가 내게 보여주었던 모든 장면을 한꺼번에 뒤흔들었다. 밤마다 내 이마를 만지며 꿈에서라도 따뜻해야지라던 목소리, 새 옷을 사주고 학용품을 챙기던 세심한 손길, 나를 씻겨주며 사람은 좋은 냄새로 살아야 한다라던 웃음, 그 모든 행동이 단지 조카를 향한 정일까? 그녀가 결혼식 전날 밤 내 손을 꼭 잡고 한참 울던 이유, 시집을 간 뒤에도 틈만 나면 나를 데려가 동수야 내가 없으면 집이 허전해라던 말의 떨림, 그 모든 것들이 이제야 제자리로 맞춰지는 듯했다. 나는 갑자기 두려워졌다. 고모가 정말 나의 어머니였던 걸까? 아니지. 그럼 아니지. 그렇게 부족한 여인이었나? 그 아름다운 윤정 고모가 그게 아니면 고모는 나를 아들처럼 생각했다는 의미가 아닐까? 부족하지 않는 고모라고 생각함에도 고약한 생각이 떠오른다. 그럼 아버지는 누구였을까? 지금껏 알고 있던 모든 것이 다른 모습이었다면 손에 쥔 수건에 땀에 젖어들었다. 심장이 불안하게 뛰었다. 그때 떠올랐던 고모의 남편, 고모부. 언제나 점잖고 말수가 적었던 사람. 고모의 장례식 때도 거의 울지 않았던 그 얼굴. 나는 그때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았다. 그의 침묵이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어쩌면 무언가를 알고 있었던 고통의 침묵이었음을. 나는 수건을 가슴에 끌어안았다. 글씨는 서툴고 약간 삐뚤었지만 그 삐뚤어진 획마다 고모의 손끝이 느껴졌다. 그녀는 아마도 그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이 글자를 수놓았을 것이다. 차마 입으로 하지 못했던 말. 내 아들아. 그
그 말을 실로 꿰매어야 이 천에 남겼던 것인지도 모른다. 버스로 돌아와서 자리에 앉았다. 엔진의 진동이 발끝에서 올라왔다. 라디오에서 낡은 트로트가 아주 작게 흘러나왔다. 햇살이 창문을 타고 내 손등에 떨어졌다. 그 빛이 눈부셨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 순간 욕실에서의 물소리가 되살아났다. 미지근한 물이 내 어깨 위로 흘러내리고 그녀의 손끝이 머리카락을 쓸던 감촉이 되살아났다. 그리고 그 목소리, 동수야, 좋은 마음 잃지 말아라. 그 한마디가 다시 귓가에 울렸다. 그때는 단순한 훈계처럼 들렸지만 이제는 유언처럼 생의 마지막 부탁처럼 들렸다. 그녀가 내게 남긴 것은 혈육의 비밀이 아니라 사람답게 살아가라는 사랑의 방식이었는지도 몰랐다. 버스는 들판을 따라 천천히 달리고 있었다. 창밖으로 저녁이 내려앉고 논의 자리에 공장 불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불빛 사이로 나는 오래전 고모의 한옥마을을 떠올렸다. 햇살 걸린 빨랫줄, 바람이 흔들리던 하얀 수건들, 그 가운데 앉아 바느질하던 고모의 뒷모습이 있었다. 바람이 실려오던 비누 냄새와 장독대의 된장 냄새까지 생생히 되살아났다. 가슴이 저릿했다. 그곳에 가면 고모가 나를 반겨줄까? 아니면 오래된 침묵만이 기다리고 있을까? 하지만 그보다 더 두려운 것은 혹시라도 내가 듣게 될지도 모르는 무언가의 진실이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할 말, 윤종 고모가 평생 감추두었던 이야기. 버스가 정류장에서 멈춰섰다. 문이 열리며 바람이 들어왔다. 난 자리에 일어섰다. 수건을 품에 넣고 발끝에 힘을 주었다. 이제 문턱 하나만 넣으면 그에게 묻고 싶었던 모든 것을 들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무릎 위에 얹힌 수건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다. 그 천은 아직도 따뜻했다. 그 온기가 나를 붙잡았다. 고모는 왜 나에게 이걸 남겼을까? 나는 속으로 물었다. 그녀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진실을 밝혀라가 아니라 이해해라였던 것 같다. 그녀는 평생 누군가의 슬픔을 덮어주던 사람이었다. 바람이 치면 창문을 닫아주고 눈이 오면 마루 끝에 신발을 옮겨주던 사람. 그녀는 늘 무언가를 감추는 방식으로 사랑하던 사람이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정류장 맞은편 길 위로 고모부 집이 있는 마을 표지판이 보였다. 하지만 내 발걸음은 멈추어 섰다. 마음속에서 어떤 조용한 결심이 피어올랐다. 그래, 이제 그만하자. 어떤 비밀은 들추지 않는 게 예의다. 사랑은 말로 설명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진리일 수 있으니까. 나는 발걸음을 돌렸다. 버스는 아직 정류장에 머물러 있었다. 엔진 소리가 낮게 진동했다. 그 소리는 속으로 내 숨소리가 섞였다. 나는 다시 버스 안으로 올라탔다. 기사는 무엇을 아느냐 고개를 끄덕였고 버스는 천천히 출발했다. 창밖의 풍경이 뒤로 물러났다. 가을 들판 낮은 산등성이 전봇대 그림자 모두가 어둠 속으로 천천히 스며들었다. 바람이 유리창 사이로 스며들었다. 그 바람 속에서는 여전히 고모의 목소리가 들렸다. 동수야 좋은 마음 잃지 마라. 나는 그 말에 대답하듯 입술을 떨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고모, 저 아직 잃지 않았어요. 버스는 오르막길에 넘어섰다. 멀리 도시 불빛이 하나둘 나타났다.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 위로 석양이 진 빛이 스며들었다. 그 빛이 내 눈가를 적셨다.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에 찾은 듯했다. 윤정 고모의 비밀은 여전히 그곳에 남겠지만 그녀의 사랑은 내 안에서 끝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어떤 진실을 드러내는 것보다 묵묵히 간직되는 쪽이 더 아름답다. 그건 윤정 고모가 가르쳐준 삶의 방식이자 내가 이제 지켜야 할 예의였다. 버스가 도시의 불빛 속으로 들어섰다. 창문 밖으로 스치는 사람들의 얼굴이 희미하게 번졌다. 나는 품속의 수건을 다시 한번 꼭 쥐었다. 그 안에 따뜻한 결이 아직도 내 심정을 천천히 덮어주고 있었다. 네, 작가 후기까지 읽겠습니다. 작가 후기. 우리는 흔히 진실 또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 정의라고 믿는다. 하지만 세상을 오래 바라보다 보면 밝힘보다 덮어줌이 더 진실할 때가 있다는 걸 알게 된다. 그것은 거짓을 감추는 일이 아니라 상처 위에 손수건을 덮어주는 일, 흉터를 보듬으며 다시 살아가게 하는 사랑의 일이다.
이 소설은 그런 사랑에 관한 이야기다. 한 소년이 있었다. 그는 세상의 냉기 속에서 말없이 자신을 감싸던 한 사람의 손끝을 기억한다. 그 손끝은 혈육의 이름보다 깊었고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을 만큼 따뜻했다. 그녀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침묵 속에는 너는 사랑받는 존재라는 확신이 언제나 깃들여 있었다. 소녀는 자라서 어른이 되고 시간이 흘러 사랑의 의미를 다시 마주한다. 그는 진실의 문 앞에 선다. 그러나 그 문을 열지 않는다.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지킬 수 있는 예의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어떤 아픔은 드러낼수록 더 상처가 되지만 덮어줄수록 더 큰 진실이 된다. 그는 이제 안다. 사랑은 폭로의 언어가 아니라 보호의 언어라는 것을. 윤정거무는 자기 삶을 통해 보여주었다. 사랑은 때로 말하지 않는 용기이며 끝내 감추는 헌신이다. 그녀는 한 아이의 생을 지켜주기 위해 자신의 비밀을 묻었다. 그 침묵의 무게는 슬펐지만 그 침묵 덕분에 한 생명이 따뜻하게 자랄 수 있었다. 이야기는 결국 출생의 비밀이 아니라 출생의 사랑에 관한 기록이다. 사람은 사랑으로 태어나고 사랑으로 살아간다. 그 사랑이 때로 상처를 덮고 때로 진실을 숨겨야 할지라도 그 안에는 언제나 사람을 살게 하는 힘이 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침묵 덕분에 살아남은 사람이다. 윤종고의 손끝처럼 누군가의 말없이 우리를 감싸고 있다. 그것이 바로 이 소설이 말하고자 하는 진실이다. 사랑은 폭로가 아니라 덮음으로 완성된다. 네, 우리 이전 시대 아픔을 간직한 채 살아야 했던 모든 윤정고모에게 이 소설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